새벽 2시 도림천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2018년 3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지민은 그 냉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죠. 가로등 불빛이 그 눈물을 반사해 반짝거리는 게 꼭 별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누구 없어요? 사기꾼 놈 좀 잡아주세요. 지민의 울부짖음이 적막한 도림천 둑길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엔 소주병이 들려 있었어요. 24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고시촌에서 전전긍긍하던 그녀가 평생 모은 돈과 부모님께 빌린 돈을 모두 합쳐 마련한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민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취기가 올라와 정신이 흐릿했지만 오늘 아침에 들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자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고 건물은 경매 진행 중이라 보증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민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죠.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아빠 퇴직금까지 보태서 마련한 돈인데 그녀는 부모님을 실망시킬 자신이 없어 아직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경찰서에 가보고 법률 상담소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도림천의 검은 물결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지민은 자신의 인생도 저렇게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은 거요?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지민은 당황하여 눈물을 급히 닦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술 좀 마시고 전세 사기 당했다고 소리치던데? 지민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요즘 그런 수법이 많아. 그는 지민의 옆자리에 천천히 앉았고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강진태라고 하오. 신림동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하고 있어. 내일 정신 차리고 계약서 들고 찾아오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군.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죠? 강진태는 천천히 일어서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가 한때는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의 터전이었어. 그런데 요즘엔 그 꿈을 노리는 파렴치한들이 너무 많아졌어. 내일 오게나. 늦지 말고.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은 왠지 든든해 보였습니다. 지민은 명함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작은 명함 하나가 지금의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정오, 지민은 강진태의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신림동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이 여전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강진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 적힌 낡은 간판이 보이자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자신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들어오게.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놀라서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강진태는 오래된 원목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빼곡히 쌓인 서류들과 법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백발을 비추며 더욱 인자한 모습으로 보이게 했어요. 어서 앉게나. 계약서는 가져왔나? 지민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강진태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지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중개사 이름이 박성훈이란 자군. 강진태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의 눈에서 예리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가씨,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소. 첫째, 등기부등본 확인은 했나? 지민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중개사가 다 확인했다고 해서 요즘 젊은 여자들만 타깃 삼는 놈들 수법 대충 감이 와요. 화려하게 인테리어한 원룸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도 계약하려고 많이 문의가 왔다며 조급하게 만들어 계약을 서두르게 하죠. 맞습니까? 지민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진태의 말은 정확히 자신이 당한 상황과 일치했어요. 그날을 떠올리며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LED 간접 조명에 화장실은 대리석 같은 타일로 되어 있었고 디퓨저 향기도 너무 좋았어요. 중개사가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집이라며. 그래, 바로 그거요. 그들은 타깃을 정하고 접근한다니까. 특히 혼자 사는 여대생이나 직장 초년생들을 노리지. 법적 지식이 없고 부모님 도움 없이 독립해서 살려는 이들 말이야. 강진태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어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제대로 엮였구만. 공범이 여럿이야. 그 말에 지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범이요? 그래. 임대인으로 나온 외국인은 대부분 명의만 빌려준 사람일 가능성이 높소. 실제 이 사기를 주도한 건 중개사와 연결된 브로커일 테고 셋이 짜고 치는 고전적인 수법이죠. 강진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장에서 두꺼운 법전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민은 그제서야 그의 책장에 꽂힌 책들이 대부분 법률 관련 서적임을 알아차렸어요. 선생님은 법률가신가요? 강진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였소. 지금은 은퇴하고 이 동네 건물 몇 채를 관리하며 중개일도 조금씩 하고 있지.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만난 노인이 검사 출신의 부동산 자산가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강진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죠. 쉽지는 않을 거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내가 도와주지. 지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루 만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기분이었어요.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강진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았소. 젊은이들의 꿈이 이런 파렴치한들에게 짓밟히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어요. 내 딸아이가 너와 비슷한 나이였다면 지금쯤 너만 할 테니까. 지민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했지만 강진태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 달력을 보더니 일어섰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우선 경찰서부터 가보자고. 그리고 등기소에도 들러야겠어. 지민은 갑자기 몰려오는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진태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돈 찾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자, 가자고. 신림경찰서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지민과 강진태는 담당 경찰관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경찰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민의 계약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계약자가 외국인 명의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개사도 자신은 단순히 중개만 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강진태가 차분히 물었어요.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나요? 명백한 사기 행각인데.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었죠. 수사는 진행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미 건물은 경매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 확인되었어요. 보증금 회수는? 글쎄요. 지민은 경찰서를 나오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진태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실망하지 말게.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들은 다음으로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욱 복잡했어요. 이미 건물에는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었고 지민의 전세계약보다 앞서 다른 임차인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군요. 제가 본 집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강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놈들이 여러 세계 같은 집을 계약한 거지. 그리고 아마 그 다른 임차인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경매 때 배당금을 가로채려는 수법이요. 지민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듯 벤치에 털썩 앉았어요. 그럼 제 돈은 정말 못 찾는 건가요? 강진태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네. 내일은 보증보험회사부터 알아보자고. 다음 날 그들은 보증보험회사를 찾았지만 역시나 실망스러운 소식뿐이었습니다. 지민이 계약한 다가구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고 임대인은 처음부터 이런 점을 노려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식이면 정말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부모님께 빌린 돈을 다 잃게 생겼네요. 지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강진태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방문 당시 그 집은 어땠소?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LED 간접 조명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고 리모컨으로 조명 색깔도 바꿀 수 있었죠. 화장실은 마치 대리석처럼 고급스러운 타일로 되어 있었고요. 강진태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향기도 났겠군. 지민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네. 디퓨저가 곳곳에 있어서 집 전체가 향기로웠어요. 어떻게 하셨죠? 전형적인 수법이니까. 시각, 후각을 자극해 감정적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거지. 중개인도 뭐라고 했지? 다른 여성들도 다 이 집을 좋아했다거나?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 말을 했어요. 다른 여자분들도 다 이 집 좋아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요. 강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허위 임대 인공인중 계사 브로커 삼각 구조야. 중개사가 브로커와 짜고 외국인 명의의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사기를 치는 거지. 빨리 계약하라고 조급하게 만드는 것도 계산된 거고. 지민은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떻게 그런 뻔한 수법에 넘어갔는지. 강진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책하지 말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들은 프로고 이런 짓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이니까. 법을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기 쉬운 일이지.
지민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도 경찰도 도와줄 수 없다면. 강진태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내 사무실로 오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테니. 뭘 시작하신다는 건가요? 강진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놈들, 법의 구멍을 노리는 족속들이지. 하지만 그 법을 만들고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법정 싸움을 시작하자고. 지민의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태의 말에는 묘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강진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요. 하지만 내가 40년 넘게 쌓아온 인맥과 지식이 있지. 이제 그걸 써볼 때가 왔군. 지민은 처음으로 마음속에 진정한 희망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지민은 강진태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강진태는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민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 깨나. 어젯밤에 몇 가지 알아본 것이 있네. 강진태는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장을 꺼내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중개사무소 신한부동산의 등록증 사본이었어요. 여기 보면 중개사 박성훈의 이름이 있지? 내가 조사해보니 이자는 최근 2년 사이에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됐던 인물이야. 다만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죠. 지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으신 거예요? 강진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전 인연이 아직 남아있다고나 할까? 내가 내게 내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해야 할 것 같구나. 그는 뒤편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왔어요.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강진태가 검사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옆에는 대검찰청 특수부 발족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30년 전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였소. 주로 조직범죄와 부동산 관련 비리를 담당했지.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저 은퇴한 중개사인 줄 알았던 강진태가 이런 대단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부동산 투기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소. 떼돈을 벌려는 자들이 법의 구멍을 악용하기 시작했지. 내가 마지막으로 구속시킨 사건이 바로 중국 국적의 부동산 브로커와 연결된 조직폭력배 사건이었어. 강진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수갑을 찬 남자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자가 황소라 불리던 조폭 두목이었소. 중국 브로커들과 손잡고 외국인 명의로 건물을 사들인 후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전세 사기를 치는 수법을 썼지. 꼭 내가 당한 것과 비슷한 패턴이야. 지민은 강진태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작은 중개사무소를? 강진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용히 살고 싶어지는 법이지. 검사직을 은퇴한 후 내가 가장 오래 생활했던 이 신림동 고시촌에 정착했소. 고시생들을 보면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말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랜 세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시촌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시원 한 채를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려 했지. 하지만 고시생들이 자꾸 사기를 당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사무소도 열게 됐소. 강진태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정확함과 치밀함이 묻어났어요. 이놈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 실거래가보다 부풀려 등기상 허위 전세가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까지 끼워 넣어 경매가 끝나도 배당금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특정 조항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지?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중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넣은 조항이지. 지민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실감했습니다. 강진태는 이어서 말했어요. 또 하나 중개사가 곧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나?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바로 그거요. 중개사법 위반이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거야. 여기에 먼저 집중해 보자고. 강진태는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점심에 한번 만나보자고 했네. 김 판사, 내 옛 동기야. 아직도 현직에 있지.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요. 지민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강진태가 이 백발의 노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강진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그림자가 어렸어요. 내 딸아이 얘기를 했었지? 실은 딸아이가 20년 전 비슷한 일을 당했어. 그때는 내가 검사로 바빠서 딸의 일에 신경 쓰지 못했어. 그 일로 딸은 크게 상처받았고 결국 유학을 간다며 외국으로 떠났지. 지금은 가끔 연락만 오는 정도야. 강진태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지민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강진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지.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라도 내 과거의 실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강진태의 뒤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강진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마도 그의 딸일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우선은 가압류부터 진행하고 중개사 고발장도 준비해야겠어. 강진태의 음성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의지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 노검사와 함께라면 희망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정오,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강진태와 김 판사가 만났습니다. 지민은 긴장한 얼굴로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김 판사는 60 중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고 법조계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이 그의 표정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진태 30년 지기 친구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있겠나?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게. 내가 검토해보마. 김 판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강진태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영호. 우선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네만. 김 판사는 성공했군 하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감은 살아있어. 은퇴했다고 해서 실력까지 녹슬었을 거라 생각했나? 그래,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지.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더욱 서둘러야 해. 지민은 가만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법률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강진태가 그녀의 표정을 살피더니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압류는 사기꾼들이 가진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고 가처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내가 이 집의 실제 임차인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지. 김 판사도 덧붙였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경매가 끝나기 전에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가압류가 중요하지. 이 모든 절차를 내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강진태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공인중개사무소를 고발해야 해. 그들은 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강진태는 오랜만에 찾은 옛 직장이라는 듯 익숙한 발걸음으로 건물을 안내했어요. 접수 창구에서 강진태의 이름을 듣자 나이 지긋한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진태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고 준비해온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중개사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중개사가 이 집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허위 임대인을 내세운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요. 그리고 이 특약사항,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내용은 불법이죠. 검찰 직원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강진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검사님.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궁금함을 참지 못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강진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찾는 방법은 아니지만 놈들을 압박하는 효과는 충분해. 게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그들의 다른 범행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사무실에 도착한 강진태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민은 놀란 눈으로 그가 복잡한 금융 사이트를 능숙하게 검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제 자금 추적을 해보자고. 돈은 결국 흐름이 있어. 내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는 거지. 지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정보는 경찰도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강진태는 고개를 들고 윙크했어요. 공식적인 수사라면 절차가 복잡하지. 하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옛 제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다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또 다른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전문적인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지민은 강진태가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강진태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어. 내 보증금이 거쳐간 계좌 정보를 확보했어. 임대인 명의였던 중국인의 계좌에서 3일 만에 모두 인출되어 다른 계좌로 이체됐더군. 그 계좌의 명의자가 바로 우리가 찾던 실제 주범이야.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굽니까? 백민호라는 자야.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한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가 바로 내가 계약한 중개사무소의 실제 소유주이기도 하지. 강진태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신한부동산의 등록증 원본이었고 뒷면에는 실소유주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신청이야. 법원에 즉시 신청해서 남아있는 자금이라도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해. 강진태는 즉시 서류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수십 년 전 검사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준비는 거의 끝났어.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거야. 지민은 강진태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의 머릿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법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의감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강진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소. 다만 이 일이 끝나면 내가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해.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강진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에는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며칠 후 강진태의 사무실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기범들의 연결망을 보여주는 차트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법률 서적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민은 강진태가 지시한 대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3명의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전부 20대 여성분들이고요. 강진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피해자가 많을수록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고 검찰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까만 가죽 재킷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지민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강진태는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태 씨, 우리 좀 얘기 나눌 게 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강진태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볼일이지? 백민호 회장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요즘 백 회장님을 귀찮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요. 특히 계좌 지급 정지 같은 거요. 지민은 불안한 눈빛으로 강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진태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오호라, 백민호가 직접 찾아오지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다니 예의가 없군.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이 괜한 일에 끼어들면 다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 강진태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날카로운 검사 시절의 위험이 서려 있었죠. 자네, 내가 누군지 알고 덤비는 거요? 강진태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백민호로 추정되는 남자와 방문객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형, 그 할아버지 좀 겁주고 오라고.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강진태는 이어서 파일철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남자가 백민호와 만나는 장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최승현, 29세. 과거 폭행, 협박 전과 이범. 백민호의 오른팔 노릇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했지. 증거는 다 모였소. 최승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문으로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동준 형사잖아. 최승현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네, 승현아. 그런데 이번엔 좀 크게 걸렸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협박. 혐의가 많은데? 강진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승현 씨, 이제 선택할 시간이요. 백민호와 함께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백민호에 대한 모든 걸 털어놓고 정상 참작을 받든지. 고시원 옥상 해질 무렵의 붉은 노을이 서울 도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승현은 경찰과 강진태 앞에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백형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건 3년 전이에요. 중국인 친구를 통해 외국인 명의로 건물을 사들이고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을 했죠. 주로 법적 지식이 없는 여대생이나 직장 초년생들을 노렸고요. 서동준 형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몇 명이나 더 있지? 최승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은 넘을 거예요. 지민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백형은
이미 돈을 중국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쯤이면 한국에 남아있는 자금은 얼마 없을 거예요. 강진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걱정 말게. 우리가 이미 관련 계좌들을 모두 동결시켰으니까. 중국으로 빠져나간 돈도 국제형사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야. 최승연의 얼굴에 패배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한 듯 했어요. 다음 날 지민과 강진태는 법원에 모였습니다. 김 판사의 도움으로 임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백민호의 자산은 전부 가압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백민호는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되었어요. 일주일 후 강진태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지민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강진태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소. 백민호의 동결된 자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피해자들의 보증금 95%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의 포기했던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백민호는 어떻게 되나요? 강진태가 대답했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여러 건의 사기 혐의와 불법 자금 세탁까지. 이번엔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거야. 방 안에 희망과 안도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지민은 강진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강진태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정의는 누군가가 실천할 때만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시촌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꿈을 위해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그 불빛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강진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따뜻함이 그의 오래된 가슴에 다시 한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지민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동안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던 강진태가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판결은?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강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승소했어요. 판사님이 백민호의 모든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 보증금도 95%를 돌려받게 됐어요. 강진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증거가 명백했으니까. 두 사람은 법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지민은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신한부동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공인중개사 박성호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백민호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공범인 최승현은 자백과 증언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지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강진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끝났지만 진짜 끝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 지민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법에 대한 지식, 계약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결심한 게 있어요. 지민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강진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공무원 공부는 이제 접으려고 해요. 대신 법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려고요. 저처럼 법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강진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지민의 결정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했어요. 훌륭한 결정이야. 법은 아는 만큼 자신을 보호해주고 나아가 다른 이들도 도울 수 있게 해주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민과 함께 피해를 입었던 다른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지민과 강진태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보증금을 거의 다 돌려받게 됐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피해자들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예전의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다시 자리 잡은 것이 보였어요. 강진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저 도움을 줬을 뿐이요. 실제로 용기를 내고 끝까지 싸운 건 여러분 자신이었소. 피해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요. 저희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진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이런 사기꾼들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테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지. 피해자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카페에는 다시 지민과 강진태만 남았어요. 지민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왜 검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조용히 고시촌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셨는데. 강진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검사를 그만둔 건 어떤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요. 법은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명백한 범죄자라도 증거나 절차의 문제로 처벌하지 못할 때가 있지. 그런 한계에 지쳐갈 무렵 내 딸 이야기를 했었지. 그 일을 겪으며 나는 깨달았소. 법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지민은 강진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이번 일을 겪으며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고시촌으로 온 거요. 내가 가장 잘 알고 내 경험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화려한 자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 강진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시생들은 법을 배우지만 아직 법의 한계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소. 지민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강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멋진 경력과 지위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화려한 성공보다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진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을 잘 돌봐야 해. 이번 일을 통해 너무 상처받지 말고 교훈을 얻어 더 강해지길 바라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고시촌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고시원 창문들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그 불빛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놈들, 언젠가는 다시 나온다. 넌 이제 속지 마라. 강진태의 마지막 조언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기꾼들의 쉬운 표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약속할게요. 그리고 제가 법무사가 되면 꼭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게요. 강진태는 그런 지민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지민은 마치 자신의 딸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성장과 회복을 지켜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어요. 2019년 봄, 도림천 둑길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며
겨울의 마지막 흔적을 씻어내고 있었어요. 지민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림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술에 취해 울부짖던 그 장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참 많은 것이 변했네요. 지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법무사 시험 준비서가 들려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책이 아닌 새로운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벚꽃잎이 살랑이는 바람에 휘날리며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지민은 부드럽게 그것을 털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도림천을 지나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길, 빼곡히 들어선 고시원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학생들. 지민은 이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어둠과 절망, 그리고 희망의 순간들을 모두 떠올렸어요. 강진태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진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낡은 간판 아래에는 작은 팻말이 새로 붙어 있었어요. 부동산 법률 상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강진태는 여전히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그의 백발을 더욱 희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민의 인사에 강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 지민이구나. 어서 오게. 오늘은 무슨 일로? 지민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새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이번에 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인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강진태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떠올렸어요. 백민호는 결국 7년형을 선고받았고 공범 브로커들도 실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보증금을 95% 이상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민 자신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계약서는 문제없어 보이는군. 이번엔 확실히 신경 써서 살펴봤구먼. 강진태의 말에 지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저도 계약서 볼 줄 알게 됐어요. 등기부등본도 직접 확인했고 집주인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하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일수록 더 의심해 봐야 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법무사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강진태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역시 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민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2차가 남았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피해자 지원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강진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요즘 세상 법도 쓰는 놈 손에 달렸지. 난 그냥 그 손 좀 잡아준 거다. 지민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그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전에 선생님 딸 얘기를 조금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세요? 강진태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사실 내가 백민호 사건을 해결하고 난 후 용기를 내서 딸에게 연락했어. 지난달에는 캐나다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만나기도 했지. 지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 오래 걸렸지만 우리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하기로 했어. 강진태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깊어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지민은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법이지. 내가 그날 밤 도림천에서 울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테고, 나도 딸에게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지민은 강진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따스함은 여전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강진태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말은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민은 사무실을 나서며 돌아보았습니다. 강진태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석양에 비쳐 더욱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도림천으로 돌아온 지민은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녀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말이죠. 지민은 손에 든 법무사 시험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자신처럼 법을 모르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무사가 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강진태에게서 배운 정의와 책임의 가치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도림천에 다시 꽃이 피는 봄날, 지민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고시촌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살랑이는 봄바람에 흩날리며 도림천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과거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지민은 마지막으로 강진태의 사무실 방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삶 속에서 그녀는 강진태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정의와 희망의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